이거를 한 여러 번만 반복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중개를 시작했을 때 자신 있게 계약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중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중개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미리 해두면 좋은 습관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보는 분 중에서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어떤 분들은 뭐 중개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혹은 공부를 하거나 내가 중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거의 반반인데, 그래서 가지고 온 주제인데 부동산 중개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 정도는 준비를 하면은 나중에 중개를 했을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개하면서 우리가 또 갑자기 뭔가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두면은 아무래도 이 장벽이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얘기할 건데 한 5가지 정도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를 제가 써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가장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 5가지를 정도를 추려가지고 만들었는데, 요거 제가 얘기해드리면은 뭐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교육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디를 취업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시작하거나 바로 교육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해보고 좋으면 활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사용 안 하시면 되니까 굳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 중개일기 쓰기입니다. 첫 번째 중개일기 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중개일기를 쓴다고 도움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중개일기를 쓰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중개일기라는 게 실제로 내가 중개를 했던 그 일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도 글을 읽거나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어리 같은 것들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항상 글을 쓰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쓴 글들을 좀 읽어드리면은 되게 쓸데없는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내가 오늘 좀 짜증이 났다 이런 글도 써놓고, 아니면은 갑자기 좀 떠오르는 아이디어라든지 글을 읽다가 좀 좋아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핸드폰이나 수첩에다가 바로 적어 놓습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돼서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중개일기를 왜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를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중개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중개일기를 썼을 때 과정인데, 보통의 문제라는 게 생기게 되면요, 요 A부터 문제가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아니면 여러 단계로 나눠져서 A, B, C, D, E, F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보냐면은 내가 오늘 A를 고민했어요. 근데 내일 또 A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A를 고민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가 포기라는 단계가 오는 거죠. 이거 하나도 내가 해결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개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요, 이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A라는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러면은 일기를 쓰게 되면은 이 다음부터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일기를 안 쓰면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요. 항상 다시 시작합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일기를 써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일기를 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중개를 막상 시작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일기를 쓰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좀 생기게 되는 게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와, 야, 이거 방송하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거 영상으로 찍으면 대박인데? 야, 이거 해야겠다 해가지고 글을 쓰는데 막 술술 적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하다가 제가 이걸 저장하려고 폴더를 찾아보면은 이거랑 똑같은 폴더가 있더라는 거죠. 이미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던 경우도 있고 자료를 준비를 해놓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까먹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창업을 할 때는 혹은 중개를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엉켜 있단 말이에요. 이 엉켜 있는 걸 푸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천천히 하나씩 해결한다 생각하고 중개 일기를 써보면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두 번째는 계약서 써보기예요. 계약서 쓰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일인데, 이거는 써봤던 사람들 혹은 잘 쓰는 사람들의 얘기고, 안 써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큰 부분이거든요. 여기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전세 계약서.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딱 여기까지예요.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부분. 사실 여기는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얼마에 계약할지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부분이고, 날짜도 서로 협의해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상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예시로 적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이건데 제가 요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 한번 보셔서 클릭을 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요 계약서를 여러 번 써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창업을 할 때 집합 실무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갔을 때 교육장 안에 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한 50대 남성분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강사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이 강사님이 계약서 쓰는 법을 알려줬는데 한 10분? 네, 한 10분 알려주고 끝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쓰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이걸 안 해주고 괜히 쓸데없는 말만 한다 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화내시는 분의 마음도 저는 사실 이해가 좀 됐어요. 이해가 되죠. 이거 10분 배워가지고 계약서 못 쓰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잘 알려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는 법을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쓰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어요. 여러 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걸 써보면 되는데요. 이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로 한글 파일로 요거를 쓰게 되면요 별로 안 늡니다. 그래서 손으로 써보시면 되게 좋아요. 몇 장 출력해가지고 손으로 주소 써보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량 떼가지고 적어보고, 이거를 한 여러 번만 반복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중개를 시작했을 때 자신있게 계약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양식이 필요하다면요 제가 그 카페 주소를 아래 설명창에 넣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자료실이나 뭐 계약서 양식 그 있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제가 종류별로 해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직접 손으로 쓰면요 훨씬 빨리 느니까 한 번씩 써보시면 좋고요. 이거를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10번 해본 사람들은요 자신감 있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한 번 정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 대장 보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봐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 대장에 봐야 될 내용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다양한 것들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유추해내는 거예요. 이 내역을. 아, 이 사람이 언제 집을 샀구나, 언제 팔았구나, 이런 것들도 알아낼 수 있고요. 혹은 집을 사면서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았구나, 혹은 뭐 보존등기가 뭔지, 근저당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날짜가 똑같이 들어와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샀구나, 이런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봤을 땐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저도 등기부등본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모르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본 것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설명을 해준다, 저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본 내용이 되게 많고요. 지금도 못 본 내용을 가끔씩 접합니다. 그러면은 등기부등본을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아, 인과관계를 좀 맞춰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래서 했구나, 이거는 이래서 했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집을 샀어요. 그러면 보고 아, 혹시 이거는 갭 투자가 아닐까? 그럼 매매가랑 전세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면 내가 봐야 할 내용들이 공부할 내용을 알게 됩니다.
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라면은 집주인이랑 임차인이 어느 정도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구나를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말소 사항을 포함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집주인이 바뀌었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고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개를 내가 시작하기 전에 뭔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집 떼보셔도 되고요. 다른 집 떼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집은 굳이 내가 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고 싶은 집, 그리고 주소 클릭해보고 싶은 집 해서 계속 해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거를 자료로 해가지고 등본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이거를 다른 사람 집을 보여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한번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통에 700원? 이거밖에 안 하니까 가셔서 보시면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블로그 시작하기인데요. 블로그 시작하기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블로그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면 좋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있는 말. 야, 블로그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면 좋다. 되게 좀 웃기긴 한데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블로그 시작할 때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지금 아직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나중에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상 블로그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유머나 요리 같은 걸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 일상을 찍는 블로그로 시작을 하셔도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 보다 보면요 블로그 하는 방법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공부하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노출이 잘 돼야지 이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를 미리 시작을 해서 내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노출을 시키면 그러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유머 블로그를 좀 운영을 했는데 좀 재밌는 글이라든지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노출이 좀 잘 되는 블로그가 돼가지고 제가 매물이라든지 부동산 소식을 올렸을 때 굉장히 상위에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는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아무거나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냥 블로그를 내가 시작한다. 여기에 의의를 두고 시작을 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예요. 내가 만약에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하고 싶다. 준비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다섯 가지 정도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섯 가지를 준비한 거고 다섯 번째는 말하기 연습입니다. 이 말하기 연습 같은 경우는 이게 왜 필요하지? 나 말 되게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거랑요, 내가 뭔가 설명하거나 브리핑할 때 얘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아예 다른 건 아니지만 전달력이라든지 호소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발음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하면요 발음이 뭉개지거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실 거예요. 제 영상에서도 제 발음이 뭉개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계를 하게 되면 브리핑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 브리핑에서 발음이 뭉그러지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다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처음에 광고를 하게 되면 전화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 상담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발음이 좋고 목소리가 훨씬 좋다라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받을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전달력이 굉장히 좋구나. 이 사람을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연습을 미리 해두면 좋은데요. 이거는 제가 매일 아침에 연습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걸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발음 연습장이라 해가지고 제가 작성을 하나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그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나서 다운받아서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카페 먼저 들어가 보니까 누군가 다운받아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나, 다, 라, 마, 바, 사, 자, 차, 카, 타, 파,
하. 자, 이렇게 또박또박 하면서도 천천히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그냥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이거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을 해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연습장은 제가 만든 거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처음에 배웠을 때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걸 뭐 매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확실히 발음이 좀 또렷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발음이 좀 잘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하루에 한 1, 2분 정도만 연습하면 충분하니까 연습을 해보면 좋고요. 여기서 좀 포인트가 뭐냐면은 천천히 또박또박 하는데 입 모양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입 모양을 좀 크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요 입술 사이에 보면은 주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주름 사이에서 막 피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찢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금방 안 뭅니다.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훨씬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고요. 여기다가 목소리까지 좋으면은 그러면 딕션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중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혹은 나는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요 5가지를 좀 미리 준비를 해보시면요. 나중에 중계를 시작했을 때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